강별 작가입니다. 오늘은 수업 리뷰 두 번째 시간, 너무나도 유명하신 나성재 코칭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 제가 수업을 녹화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가 있어서 촬영이 뻥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배 사죄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녹화를 했습니다. 줌아웃도 하면서 녹화를 떴고요. 성공적으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초급 이상의 유명 강사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섬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강의를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뷰에 앞서서 나성재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성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영웅의 여정이라는 워크숍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 코치 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성재 선생님이 좀 겸손하신데 국내에서 퍼포먼스 코칭, 힐링 코칭을 퍼포먼스와 함께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고 전파하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강의 녹화를 뻥 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 총평 하자면 화장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외모가 너무 좋아지셨고요. 지난번에 살짝 지적했던 사항이 많이 개선돼서 그 부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은 지적받으면 고친다. 개선점을 찾아서 스스로 항상 연구 연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강의 연출에 관해서 강의 개선점에 대해서 더 좋은 강의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인사하실 때 제가 녹화 뜨는 거 깜빡했어요. 진짜로. 앵글을 프로적으로 잡았다가 너무 화질이 좋으니까 레코드 버튼을 눌러야겠네. 까먹었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진짜로. 네. 내가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찍어봤겠어요. 그러니까 네.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비법을 알아야겠다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시작하는 인트로입니다. 자, 먼저 자세. 이렇게 차렷 자세를 있으시잖아요. 네.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편에 나와 있죠. 제 책을 다 안 읽으신 거죠, 선생님?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수업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 뭐죠? 네, 열중셔 자세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분,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 손을 앞으로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특히 타자 간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차렷 자세를 있으면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내가 잡히는 모습이 건방져 보입니다. 뒷짐지고 딱 이러고 있다. 와, 충격이죠. 있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뒷짐을 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항상 앞으로 모아서 겸손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렷 자세는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세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세는 조금만 있으면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가볍게 벌린 상태에서 앞 자세를 모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제스처 취하시고 마이크로 얘기하시고 이 패턴이에요. 이 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이 이렇게 처리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켓이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 좀 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외모적인 부분은 넥타이 매시고 너무 좋은데 준수한 바디, 큰 키와 날씬한 몸에 비해서 이 의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패션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양장을 입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장을 입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코디가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무난하다.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을수록 그냥 딱 양복 한 벌, 그냥 턱시도 이런 좋은 옷 한 벌 딱 세팅해서 그걸로 쭉 밀고 가시는 게 제일 싸게 맥히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손 처리 이 부분, 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남는데, 손을 결국은 듣다 보면 이게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손을 가볍게 위에 말아주시고 이 상태로 딱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스러운 동작이 많습니다. 그냥 딱 정갈하게 듣고 미소 짓고, 이 자세가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게 뭘까? 땡겨서 봤는데 피부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지금. 화장 정말 잘 먹었는데, 도화지는 깨끗하게 먹었는데 눈썹이나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이목구비를 살려주도록 화장을 먹었으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외모가 눈썹이 좀 선명하지 네, 않나요? 선명하고, 쉐입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네. 안구나 이런 쪽에 쉐입을 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 보타이도 좋았는데 겉에 있는 자켓이 조금 좀 추레하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보타이에 이 자켓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스탠다드하게 세게 입으시면 돼요. 내 강의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라고 할 때 저는 제임스 본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본드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차렷 자세 어색하죠? 네네.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 지금. 진짜네요. 장난이 아니야. 화장 안 할 때랑 정말 차이가 많아요. 시꺼멓죠. 시꺼멓고 얼굴 떨룩하고. 얼굴이 제가 또 약간 까만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얘져가지고 내가 진짜 네. 일주일 동안 뭘 받았나 이 생각에서 피부과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요. 약간 새신랑 느낌 나요. 사모님 업어드려야겠어요. 야, 사모님 이 기술이 대단한데.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걷어내고 마이크로 치는 괜찮아요. 사람을 잡아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자연스러우면서 좋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너무 큰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네. 리모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조그마한 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조그마한 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나 리모컨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를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조그마한 거 손바닥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애로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기 연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의 위치, 처음에 인사할 때 장면을 제가 놓쳤는데, 여기 이게 마이크가 앞쪽으로 자꾸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줄 건데, 앞쪽으로 와서 하울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강의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강의의 스피드가 있어요. 가령 뭐 김영정 대표님이나 제 강의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흥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들이에요. 배워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강의는 힐링을 토대로 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템포를 늦추면서 좀 더 슬로우하는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그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활동이 제 강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실수죠.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30분 먼저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30분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거예요. 자, 마이크 테스트 반드시 해야 되고, 빈 상태 체크하고, 자료들 넘어가나 안 들어가나 체크하고, 좌석 배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관객 오신 분들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30분도 사실 짧아요. 수시로 체크하고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경품 같은 거 나눠줄 때 있어요. 선물 같은 거 나눠줄 때, 그럼 선물 준답시고 가방 막 뒤적뒤적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미리 꺼내놔야죠. 그래서 강의를 완벽하게 내가 장악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잡스러운 행동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거는 에라죠. 나중에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주제의 주요 내용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침착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온 거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주제는 내 감정의 주인되기입니다. 좀 약간 더 선생님이 안 되는 부분이 이거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들어갈 때 내 강의로 들어올 때 내 강의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게 조금 서투신 거예요. 이런 거는 일반 강의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제 강의나 뭐 이런 강의는 뭘 배워가잖아요. 뭘 알아가잖아요. 아니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에서 이렇게 터널에 쓱 들어가는 듯한 전입 과정이 필요 없는데 선생님 강의는 힐링을 위주로 하고 좀 침착하고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려면 먼저 인트로 때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충분히 템포를 쉬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려 했잖아요. 싱잉볼? 싱잉볼 하면 땅 때리면서 쫙 들어와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딱 이렇게 좀 완벽하게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센시티브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쑥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을 그러니까 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관객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물에 꺼내는 과정까지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가 쑥 빼는 과정을 다 리더 해주신다는 느낌이 조금 없는 거죠. 마지막 시간에 동영상을 한번 보셨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임새가 들어가면 진짜 안 돼요. 추임새 지금 계속 들어가죠. 추임새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임새가 선생님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사가 당황했다. 지금 이 강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이 강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추임새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강사가 조금 떨고 있네. 조금 당황했네. 이렇게 느낌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당황해서 추임새가 짧은 순간에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찬물로 입안 헹구듯이 헹궈야 되고 새로운 맛이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빠르죠.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끊으세요. 추임새를 넣지 말고 끊으시면서 천천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해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설명에 있어요. 아니죠. 몰입에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을 몰입시키도록 최면 상태로 유도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텅 빈 감정의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 노래 말씀들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감동적이고 뭔가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소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끊지 않습니다. 두 단.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안중근 의사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을 상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한 문장으로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굉장히 새로웠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 감정을 지금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끊어야 됩니다. 짧게 끊어야 되고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 더 짧게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발음도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완급만 조절해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어떤 스토리가, 어떤 감각,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이 나한테 와서 왼손을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왼손을 자세히 보세요. 왼손을 쓰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잡스러워. 그런 내가 내 마음이라는 감정이라는 텃밭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보죠? 단정형 어미를 쓰셔야 되는데 단정형 어미가 안 써졌어요. 주인이 내가 내 감정이라는 텃밭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왜 몸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지 익숙한 곳으로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감정이니 뭐 힐링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주입하기에는 너무 빨라. 이거 좀 천천히 머리로 들어와서 내 감정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이해가 설명하듯이 막 이러니까 강의의 핵심이 뭐냐? 힐링이냐? 정보 전달이냐? 정보 전달이면 맞는데 힐링과는 좀 거리가 벌어지니까 차라리 좀 느긋하게 들어와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좀 침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앞에 그린 것처럼 이런 활동들이 좀 있다.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섞인 거죠.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화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눈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묻어서 막 오신 거예요. 조금 당황했다.